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콘텐츠는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투자에 있어 변동성을 매우 싫어하는 저의 투자 철학과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며칠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레버리지 ETF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스닥 100, S&P 500, 레버리지 이런 것들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레버리지 ETF 몇 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SOXL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너무나 유명한 글로벌 반도체 업종 대표 지수죠. SOXL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ETF입니다. 제가 SOXX에 대해서는 다룬 적이 있으니까 혹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기존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이 SOXX, 오른쪽이 SOXL입니다. 순자산 규모는 SOXX가 더 큰데 거래량은 SOXL이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3배 레버리지 ETF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투자자분들이 많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SOXX 편입 종목은 과감하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SOXX와 SOXL의 최근 1년 누적성과 차트입니다. 코로나19 전고점에서 이 최저점까지의 성과를 계산을 해본 건데요. SOXX는 마이너스 34.3, SOXL은 마이너스 80.38입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수익률입니다. SOXL은 코로나19 이후에 시장이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무려 2020년 11월에도 전고점을 회복을 하지 못했어요. 반도체 업황 개선에 베팅을 하겠다면서 2월에 풀매수를 하셨으면 11월까지 계좌가 마이너스였겠죠. 물론 11월부터는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지만 상당 기간 마음고생이 굉장히 컸을 그럴 ETF입니다. 최근 고점 대비 하락폭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상승폭이 높았던 만큼 하락폭도 최근에는 큰 편입니다. 두 번째는 FNGU입니다. 팡플러스 인덱스를 3배로 추종하는 ETF인데요. 팡플러스 인덱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가 한국에도 있기 때문에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를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인덱스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 10개를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는 인덱스이지요. 트위터부터 엔비디아까지 10개 비중을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는 게 이 팡플러스 인덱스입니다. 일반적으로 레버리지 ETF보다 정방향 1배 ETF가 순자산 규모가 더 큽니다. 근데 얘는 좀 특이한 게 FNGXS, 그러니까 한 배를 추종하는 ETF보다 3배를 추종하는 FNGU의 순자산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거래량은 더 두말할 것도 없고요. 개인적인 추측이긴 합니다만 좀 레버리지를 좋아하는 한국인 투자자분들이 이 ETF에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19 고점 대비해서는 76.8%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앞에서 보여드린 SOXL보다 나은 건 6월 들어서 마이너스를 벗어나고 6월 초부터는 이미 전고점을 회복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그냥 이렇게 날아갑니다. 세배 레버리지 ETF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한데요. 최근 고점 대비 하락폭은 요 정도입니다. 마지막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CSI 차이나 오버시 인덱스입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ETF 2개가 3배 레버리지였다면 얘는 2배 레버리지입니다. 시장이 반등을 줄 때 중국 대형주들이 진짜 빠르게 올라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 더 넣어봤고요. 이 인덱스는 미국 그리고 홍콩에 상장한 중국 인터넷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편입 종목들을 좀 보면 텐센트, 메이투안, 알리바바, 핀듀오듀오,
징동, 바이두까지 중국을 대표하는 인터넷 기업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C웹은 이 방금 소개해드린 인덱스를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뭐 1배로 추종하는 ETF가 이 K웹인데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순자산 규모를 보시면 꽤 됩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SOXX가 5.15인데 얘가 4.15니까 사실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인지도가 있는 그런 ETF이고 그런 인덱스입니다. 3배가 아닌 2배 레버리지 인덱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 급락장에서의 하락폭은 앞에 설명드린 두 ETF보다는 좀 충격이 덜한 모습인데요. 그래도 마이너스 44.7%면 뭐 어지간한 멘탈로는 견디기가 힘든 숫자이긴 합니다. 그래도 확실히 중국 인터넷 기업들이 반등장에서는 반등을 주죠. 뭐 6월까지 갈 것도 없이 5월 중순에 이미 코로나19 전 고점을 회복을 하고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K웹과의 격차는 벌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레버리지 ETF 3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3개 ETF는 매수해본 적도 없고요. 앞으로도 매수할 계획은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